이게 내가 원한 삶일까?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뛰쳐나왔는데 결국 나는 더 초라해졌네. 지역은 무너진 자존심 위에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선택한 노동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자유라기보다 방황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한 말 기억나요? 난 진심이었어요. 지역이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난 은호 후배 마음이 궁금해요. 성재 선배, 저한텐 지역 선배가 아직 마음에 무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지역 선배는 나를 보려 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걸지도 몰라요. 지은호의 말은 떨렸습니다. 여전히 지역 선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성재 선배의 곁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어느 쪽에도 쉽게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결국 집까지 나갔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워야 속이 시원했어요.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라고? 난 지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두려운 거야. 내 청춘은 이미 희생했지만 걔는 다르길 바랐어. 이상철은 여전히 아버지라는 무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에 더 강하게 몰아붙였고 그 사랑이 언어가 되지 못해 갈등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술기운 속에서도 자책의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넌 몰라. 아버진 내 삶을 존중해 준 적 없어. 늘 아버지 방식이 정답이라고만 했어. 나 이제 내 방식으로 버텨볼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부하며 독립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고집과 두려움이 얽혀 있는 그의 표정은 아직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재 선배, 아까 한 말 진심인 건 알아요. 근데 저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기다릴게요. 근데 은호 후배 한 가지만 잊지 마요. 지역 선배가 뒤돌아보지 않는 동안 난 항상 여기 서 있다는 거. 성재의 눈빛에는 단단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이미 선택을 끝낸 듯 했습니다. 지역 선배가 떠난 자리, 그 빈틈을 채우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제발 부디 나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라. 이상철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후회와 사랑이 엉켜서 흘러나온 그의 말은 아들에게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언젠가 지역의 가슴을 울릴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선배, 은호야. 골목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은호에게 각인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작아진 어깨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지역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 이름을 다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야지. 몸은 천근만근인데 멈추면 더 무너질 것 같아. 지역은 다시 일터로 나서려 했습니다. 전날 밤 은호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자 밥은 먹고 다녀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말조차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영라, 요즘 많이 불안하다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왔어. 누군데 오빠? 지역이 동생이야. 이름은 이지환이고 책임감 있는 친구라 내 곁에 두면 든든할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역 오빠 동생이라고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경호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실 가는 날이에요. 학위 준비 때문에 요즘 밤마다 그림만 그리거든요. 박영란은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와 작품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화실로 가는 길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화실은 늦게 끝난다고 했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환은 단호했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이름보다 이제는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화실. 박영란은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색채는 고요했지만 창밖에서 스치는 인기척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복도 끝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으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지환이 달려나갔지만 이미 발소리는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화실벽에 걸린 낯선 그림 한 장. 그것은 영나가 그린 초상화를 흉내내어 엉뚱하게 뒤틀어 놓은 모작이었습니다. 이건 제 그림을 베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그러뜨렸지? 박영란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누군가의 집착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두려움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지환은 벽에서 그림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 스토커는 단순한 변태나 지나가는 집착이 아니라 영나의 삶과 작업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박영나 씨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해. 지환의 눈빛은 과거에 방황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책임감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커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화실 앞에 놓인 꽃다발, 그 속에 끼워진 쪽지. 너의 색은 이제 내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영란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 씨, 이젠 도저히 혼자 못 버티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화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캔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삶을 그림처럼 뒤틀어버리려는 더욱 대담한 집착의 손길이. 어떤 공간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아트 스페이스요? 어떤 느낌을 원하시나요? 단순히 그림만 걸린 전시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네요.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는 공간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를 수도 있죠. 사실 저한텐 오래전부터 꼭 채워야만 하는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 빈자리에 어떤 색을 칠해야 할지 그걸 지은호 씨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성희의 눈빛은 단순히 의뢰인으로서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마주한 순간 은호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은호 씨가 가진 색은 제가 찾던 색이니까. 은호는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의뢰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고성희가 자신의 삶 깊숙이까지 꿰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하죠. 네, 차차.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제 안에 남겨둔 흔적을 채워줄 무언가죠. 그러나 고성희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표정이었다. 다정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지역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아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아들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 아이를 지켜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김다정의 말은 늘 현실을 꿰뚫었습니다. 이상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서로 다른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뜨거운 국을 떠먹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렸습니다. 물결이 참 잔잔하네.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웃기지 내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는데. 아버지처럼 살긴 싫다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지. 근데 그게 뭐가 달라? 결국 난 더 초라해졌어. 파혼당한 남자, 막노동하다 쓰러지는 남자,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남자. 다들 밥은 먹고 다니라는데 난 이제 밥조차 목에 안 넘어가. 목구멍이 아니라 이 바닷물 같은 검은 물에 집어삼켜지고 싶어. 만약 내가 여기서 몸을 던지면 아버지는 후회할까? 은호는 울어줄까? 성재는 날 욕할까 아니면 또 불쌍히 여길까? 다 필요 없어. 결국 난 아무도 붙잡지 못했잖아. 차라리 이 물이 내 마지막이었으면. 고요 속에서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겠지. 아니, 탓조차 못하겠지. 지혁아, 이제 그만해. 이젠 놓아도 대놓으면 더는 아프지 않을 거야. 지혁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발끝이 저수지 가장자리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몸을 휘감는 공허가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 좀 붙잡아줘.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저수지 위 잔잔했던 물결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이라도 하듯 물 위에 작은 파문이 겹겹이 번져갔습니다. 지혁은 눈을 감은 채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그때 바람 속에 섞여 들린 낮고 선명한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혁.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일까? 성재 선배일까? 아니면 그토록 외면하던 아버지 이상철일까? 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이야기 예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